안녕하세요. 오늘은 죄수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길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한 개의 위증죄만이 성립한다. 위증죄는 선서 위반죄라고 그랬죠. 선서를 하고 그걸 위반한 걸 처벌하는 게 선서 위반죄다 보니까 선서의 개수를 가지고 죄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한 번 선서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몇 번 해도 그냥 죄는 하나죠. 한 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나 한 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 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상상의 경합은 2종, 서로 다른 구성 요건, 2종 상상 경합도 있고 동종 상상 경합도 있고, 동종 대표적인 게 두 사람을 폭탄을 터뜨려서 죽여버린 거죠. 동시에. 그것도 상상의 경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 인수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횡령한 경우 신주 인수대금을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새로운 피해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새로운 피해가 있다면 그건 따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기망을 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했다면 이 타인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을 횡령을 하면 회사가 피해자가 돼요. 그럼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날 무면허 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그 범위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은 실질적 경과가 있다. 자, 우리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날마다 한 죄가 하나라고 보죠. 날마다 일죄다. 날마다 이렇게 보는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가 형법 같은 경우는 항상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응용되는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일죄로 보는 이유는 이게 포괄일죄의 논리죠. 이걸 포괄일죄로 보는 건데 우리 포괄일죄를 묻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죠. 단속 의사로 방해. 이 요건을 갖춰야 포괄일죄로 묶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방법도 똑같고 피해도 똑같아야 돼요. 이 요건을 갖췄을 때만 묶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도 똑같고 피해도 똑같은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침에 차를 끌고 나올 때 내가 오늘 운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하루 운전한 게 전부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방법 똑같고 피해도 우리 사회적 법으로 똑같이 다 피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일죄로 묶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답이 적혀 있잖아요.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나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이 요건을 못 갖춘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체적 경과 관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논리상 당연히. 자, 1번에 위증죄는 선서 위반죄이기 때문에 선서를 한 번 했으면 위증죄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상상일값은 구성 요건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불적 사후행위는 새로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타인을 기망했을 때 타인이 피해자가 되지만 횡령을 하면 회사가 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불적 사후행위 안 되고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이 날마다 죄가 하나씩이긴 하지만 요건이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여야 되기 때문에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가 없다면 묶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도 묶을 수가 없어서 포괄일죄가 안 되고 실질적 경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